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하경민이고요. 오늘 지지부진했던 시장,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세로 전환을 하는 양상입니다. 시장의 상황 먼저 보시면서 이 시간 출발할 텐데요. 오늘 지지부진하게 하락권에 머물렀던 지수가 코스피 0.05%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키워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코스닥 0.06% 역시나 약보합권에 위치를 해 있어서 이 부분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면서 우리 시장 상승의 동력이 됐었죠. 반면에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로 일관을 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가 거래소로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1,300억 원 넘게, 기관은 2,9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업종별 매매 동향입니다. 전기전자 쪽은 오늘 조정을 받네요. 0.79%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금속 광물 쪽이 2.74%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식료 쪽도 1.28% 상당히 좋고요. 기계, 철강, 금속 쪽도 1.5%, 1.35%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운수 장비 쪽도 1.36% 많이 오르고 있죠. 운수 장비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외국인 1,115억 원 넘게 운수 장비 업종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7.10원 상승한 1,305.4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경제 지표들 많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10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되게 되는데 지금 전망으로는 한 8.7에서 8.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물가 피크아웃을 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강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보자면 여행주들 미국에서 실적을 많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혹시 여행주에도 호재가 될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하게 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이슈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관건은 미국의 또 CPI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일단 저희가 7월 CPI 같은 경우는 6월에 비해서는 좀 고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가가 이제 7월부터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고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유가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내구재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부 다 같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점 통과는 약간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내구재라든가 서비스 물가가 다시 안정화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리스크는 저희는 연말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점 통과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또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예정돼 있더라고요. 어떤 발언을 예상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반등했던 네. 이유가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긴축을 더 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50bp를 시작으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넘어가는 단계다라면서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반등이 많이 일어났는데 저번 주 주말에 발표된 고용 지표도 그렇고 이제 CPI 지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 연준이 9월에 또 75bp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보다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금리 인하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빨리 좀 반등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위험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가 지표라든가 아니면 고용 지표를 바탕으로 봤을 때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추가 공격적인 긴축 정책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래저래 참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지표가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 예상보다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연준이 오히려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동안 올랐던 성장주 특히나 뭐 나스닥 우리나라 사실 서학 개미들도 이들 종목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혹은 뭐 조정을 대비해야 할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사실 팩터 중에서 성장 팩터가 오히려 밸류 팩터보다는 더 아웃퍼폼하는 게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성장하는 애들은 계속해서 중장기적 테마로 가져가긴 좋은데요. 문제는 이제 금리가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오느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짧고 굵게 가느냐 아니면 길고 얇게 가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가는 어느 정도 레벨업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목표치는 3.25에서 3.5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거를 좀 더 빠르게 가는지 아니면 좀 서서히 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빠르게 간다고 해서 9월 달에 75bp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면 성장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디스카운트 팩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반등을 좀 쫓아가기보다는 이런 불확실성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주들은 좀 긍정적이나 다만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불확실성이 나타나면 그때 저가의 시점을 찾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월트 디즈니라든가 힐튼이라든가 이러한 여행주들 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행주 요즘에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여행주 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이스터데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휴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고 그때 뭐 비행기표도 거의 다 매진이 되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은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분기 실적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쇼크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합 또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보고 있어서 2분기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 역시도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조금 더 늦게 리오프닝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보다는 3분기부터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름 휴가 시즌에 최근에 많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저희는 3분기부터 국내 여행주들은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여행주들 최근에 뭐 대한항공 대표적으로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 좀 올라오다 말고 국내 다른 뭐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3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도 좋을까요? 사실 이 3분기 실적 개선 같은 경우는 네.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하락을 했고 또 코로나가 다시 부각되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으로 인해서 여행을 가지 못할 것이다.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여행 관련주도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은 당연한 거고 이미 시장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는 앞으로 쭉 여행에 대한 수요가 개선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또한 결국에는 경기 둔화 여부에 대한 흐름을 좀 판단해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 수요가 뭔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고 예전보다 나아진다 정도로만 봤을 때는 뭔가 큰 상승폭보다는 지금보다 조금은 개선되겠으나 좀 상당히 제한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로 인해서 짧은 단기적인 수익률로는 좀 트레이딩으로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 법안 미국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통과가 되게 된다면 전기차라던가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 세액 공제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혹은 최근에 좀 올라왔던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쪽에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그린 에너지 정책이라고도 불리고 네. 있습니다. 최근 법안이. 왜냐면 인플레 법안이라고 나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에는 반 정도가 대부분 그린 에너지 투자에 사용되고 나머지 반은 적자를 축소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증권사에서는 그린 에너지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세액 공제 혜택이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그리고 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은 그린 에너지 투자에는 긍정적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포함된 게 내셔널 클라이먼트 뱅크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은행을 설립해서 기후 변화라든가 그린 에너지 투자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맞고 그러한 한 발짝을 내딛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기 때문에 좀 더 긴 그림에서 투자하기에는 좀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 혹시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우려를 했다가 그래도 안도감을 느꼈던 미중 간의 갈등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번 주 말 정도부터 이제 미중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저희가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2023년쯤에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폐지가 되게 되면 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기는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전략을 세울 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3분기까지는 보수적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9월 FOMC까지는 정책 모멘텀이 없고 그리고 연준에 대한 리스크가 적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7월 75bp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성장주와 이제 보수적인 전략으로 나눠서 본다면은 성장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뭐 그린 에너지 관련주들은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필수 소비재, 특히 편의점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